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5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제가 내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오랜만에 휴가를 가게 돼서 지금 아주 기분이 상쾌한 그런 상태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안 쉬었던 것 같은데 좀 이번에 길게 쉬면서 구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AI들 좀 이렇게 공부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는 이제 고지방 식사를 하게 되면 당뇨병 위험이 올라간다 이러면서 그 메커니즘으로 고지방 식사를 하게 되면 장벽에 이 새는장 증후군 이런 게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장벽에 있는 세포들이 그 틈이 좀 이렇게 벌어지면서 유해 물질들이 이제 몸 안으로 들어가면 간에서 그거를 체크를 해서 ERK 유전자라는 게 켜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뇌로 이제 그 신호가 갔다가 췌장에 있는 베타 세포로 그 신호가 내려와서 베타 세포가 증식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고지방 식사를 하게 되면 이 장에 그 틈이 벌어지는 이유가 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ILC3라는 그런 세포입니다. 면역 세포인데 선천성 면역 세포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고요. 이게 이제 2010년도 정도에 처음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저 의대 다닐 때는 전혀 못 배우던 건데, 이제 ILC가 1, 2, 3이 있거든요. 타입이. 그 중에 이제 타입 3가 주로 장에서 활동하는 면역 세포인데요. 그 기능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고지방 식사 장 건강을 위협하는 숨겨진 적. 장 건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저 소화를 돕는 기관쯤으로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장은 단순한 소화 공장이 아니라 몸 전체의 면역을 책임지는 중요한 사령부입니다. 이곳에는 외부 침입자를 막아내는 든든한 파수꾼들이 촘촘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심코 즐기는 고지방 식사가 이 섬세한 장 건강에 생각보다 큰 균열을 낼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심지어 단 며칠간의 고지방 식단만으로도 장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하니 귀가 솔깃해지지 않으신가요?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고지방 식사는 우리 장 속의 중요한 수호자인 제3형 선천성 림프구 ILC3의 기능을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평소 ILC3는 장내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폴리아민이나 단수 지방산 같은 좋은 친구들 덕분에 튼튼하게 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친구들은 인터류킨 22라는 보호물질을 분비해 장 점막을 튼튼히 하고 해로운 세균의 침입을 막는 항균 펩타이드를 만들도록 돕습니다. 마치 성벽을 튼튼히 쌓는 건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고지방 식사를 시작하면 이러한 유익한 물질들이 줄어들고 IL3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장벽이 허물어지고 염증이 쉽게 생기는 취약한 상태로 변하고 맙니다. 이 연구는 지방산의 종류에 따라 IL3가 받는 영향이 다르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 예를 들어 올리브유에 많은 올레산 같은 것들은 IL3 내부에 지방 방울이라는 작은 비상식량 창고를 만들어 오히려 인터류킨 22 생산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척박한 환경에서도 에너지를 비축하며 꿋꿋이 버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나쁜 지방인 포화지방산, 가령 육류의 비계나 가공식품에 많은 팔미트산 같은 것들은 ILC3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억제하여 장염증을 부추기는 주범이 됩니다. 특정 지방산 자체가 우리 장 속의 면역세포에 직접적인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살이 찌고 안 찌고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고지방 식단이 장내 미생물 환경을 교란하고 더 나아가 핵심 면역세포인 ILC3의 작동 방식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여 장 건강의 근간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 당장의 맛과 편리함보다는 장 건강을 지키는 식단을 선택하는 것이 먼 미래의 건강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장 건강이 곧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최근에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탄수화물은 좀 줄이고, 탄수화물을 줄이다 보면 이제 지방하고 단백질이 남는데, 이제 단백질하고 지방을 많이 먹는 그런 황제 다이어트 같은 거,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거는 그 남는 것들이 일단 중성지방으로 바뀌면서 우리 몸에서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이제 줄이는 거는 좋은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방을 너무 많이 먹는 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좀 걱정이 되시잖아요. 또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중성지방도 올라갈 수 있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지방을 많이 드시는 게 뭐 혈당 관리나 뭐 다이어트 같은 데서는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장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장 건강을 살리려면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을 잘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섬유질을 일단 많이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지방을 드신다고 하면 좀 건강한 지방, 특히 이제 불포화 지방산, 뭐 올리브유라든지 또 들기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잘 챙겨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뮤니티라는 저널에 실린 논문이고요. Acute Exposure to High Fat Diet Impairs ILC3 Functions and Gut Homeostasis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어큐트라는 거는 이제 급성이라는 뜻인데, 하이팻 다이어트가 고지방 식사잖아요. 이걸 이제 2일에서 7일 정도 이렇게 짧게만 노출을 시키더라도 ILC3가 이제 손상을 받게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장의 호메오스테시스는 항상성이거든요. 장내의 항상성이 깨지고 ILC3의 기능이 떨어진다,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 ILC3라는 게 이제 처음 들어보시잖아요. 여기 그림에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그림이 Extrinsic Effect of High Fat Diet, 그래서 고지방 식사를 했을 때 외제적인 효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제, 내제를 나누는 거는 요 ILC3를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고지방 식사가 이 ILC3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를 밑에 Intrinsic Effect라고 한 거고요. 이건 내재적인 영향, 어떤 바깥쪽의 영향에 의해서 ILC3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를 Extrinsic Effect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레귤러 다이어트가 일반적인 식사고요. 그다음에 하이팻 다이어트를 쇼텀하게 2일에서 7일 정도 했을 때 모습을 그린 건데요. 이쪽이 이제 장 내강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우리의 세균은 이 장 내강에 살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의 바깥쪽하고 안쪽을 구분짓는, 이걸 이제 상피세포라 그러거든요. 여기 이제 장상피세포가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이쪽은 이제 음식물이 다니는 곳, 장상피세포가 있고, 여기부터 이제 몸 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ILC3라는 Innate Lymphoid Cell Type 3거든요. 제3형 선천 면역세포라는 거는 최근에 밝혀진 그런 면역세포인데, 이 장벽에 있는 이런 파수꾼 역할을 하는 녀석입니다. 주로 내는 물질은 인터류킨 22라는 거를 내게 되고요. 인터류킨 22를 내게 하는 그 어떤 원동력이 장내 세균이 만들어주는 폴리아민 또는 숏체인 패티애시드, 지난번에 들어보셨죠? 뷰티리산, 아스트산, 프로피온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장내 세균이 이걸 만들어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면 ILC3가 인터류킨 22를 내게 되는 거고요. 인터류킨 22를 받는 세포는 이 장벽에 있는 상피세포입니다. 이 장 상피세포가 인터류킨 22를 받으면 리제너레이팅 3라는 그런 물질을 내거든요. 이 리제너레이팅 3라는 거는 장벽을 일단 튼튼하게 해주고, 이게 나오면은 이 안에 있는 균 중에서 좀 유해균들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내 세균이 주로 여기하고 요 근처에 와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이제 가깝게 와서 우리 세포를 괴롭힐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리제너레이팅 3라는 항균 펩타이드가 나와서 너무 가까이 오지 마 하면서 이렇게 죽이는 역할을 하고, 또 이 장벽을 이렇게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리제너레이팅 3가 많이 안 나오면 이 장벽 사이가 이렇게 느슨해졌죠. 이러면 이쪽으로 이제 물질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장에 있는 게 이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새는 장, 리키거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리제너레이팅 3가 많이 안 나오면 이 장벽이 느슨해지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고요. 또 세균들도 여기에 바짝 다가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붙으면 오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돌멩이 같은 거 막 떨어뜨려 가지고 적들이 성벽에 기어오르지 못하게 하는데, 그런 돌멩이는 많이 안 떨어지고 성벽이 점점 허물어지니까 세균이 들어올 수도 있고, 세균이 만들어낸 각종 독소도 들어올 수 있고, 뭐 그래서 익스트린식 이펙트라는 거는 이제 고지방 식사를 하게 되면 이 세균의 조성이 확 바뀌어요. 세균의 조성이 바뀌면서 폴리아민이라든지 숏체인 패티애시드를 만드는 세균들은 많이 없어지고, 지방을 분해하는 그런 세균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디스바이오시스, 이제 공생이 깨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양이 이거에 오는 이 화살표가 얇아졌죠. 네, 디스바이오시스가 되면서 폴리아민이라든지 숏체인 패티애시드가 적게 들어오니까 인터류킨 22를 많이 만들지 못하고, 그
그러면 레저너레이팅 3가 잘 작동을 못하게 된다. 이게 이제 익스트린식 이펙트고요. 그 다음에 인트린식 이펙트는 이때는 이 전체가 이게 지금 ILC3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ILC3에 지금 이게 세포막을 표시한 거고요. 이 안에 이런 작은 그 지방 물방울 같은 게 이제 생기게 되면 인터루킨 22를 많이 합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반대로 이제 고지방 식사 중에서도 포화지방산을 많이 먹게 되면은 베타 옥시데이션을 통해서 인터루킨 22가 줄어든다. 그래서 ILC3에 불포화지방산이 많아지면 인터루킨 22가 올라가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터루킨 22가 올라가니까 리제너레이팅 3가 잘 작동을 해서 장벽이 탄탄해지고 항균 물질도 분비가 되는데, 포화지방산이 들어오면 IL22가 이제 떨어지니까요. IL22가 떨어지면 리제너레이팅 3도 떨어지게 돼서 장벽이 느슨해지고 이 항균 작용을 하는 이런 펩타이드도 적게 나와서 세는장 증후군이 훨씬 강해진다, 그런 내용이고요. ILC3가 이 다이어트리 체인지에 매우 빨리 반응을 한다. 고지방 식사를 이틀에서 한 일주일 정도만 하더라도 IL3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유전자가 급격하게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면역 세포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장벽 바깥쪽에서 일어나는 거에 정보를 막 수집하는 그런 센서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 어떻게, 조성이 어떻게 바뀌었고 밖에 있는 세균들이 어떤 지금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의 첩보 활동을 하는 게 ILC3라고 할 수가 있고요. High fat diet impairs IL3 function through microbiota dependent and independent mechanism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지방 식사를 하게 되면 ILC3 펑션이 이제 impair, 이제 손상을 받게 되는데, 이게 장내 세균에 의존적으로도 그렇고 비의존적으로도 그렇다. 이게 이제 이 그림이죠. 장내 세균이 만들어주는 폴리아민과 SCFA에 의해서 ILC3가 잘 작동하기도 하고 잘못 작동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마이크로비오타 디펜던트 패스웨이고요. 이 밑에 거는 마이크로바이오타하고 관계없이 이 ILC3 안에 이 지방 중에서 불포화지방산이 많을 때는 IL22가 많이 나오고 포화지방산이 많을 때는 IL22가 적게 나온다.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는 거고, 불포화지방산은 IL22의 합성을 그대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포화지방산은 장의 염증을 일으키고 또 IL3 펑션을 떨어뜨린다. 예. 그림 하나로 논문이 이렇게 잘 요약이 되어 있고요. 물론 논문의 내용은 굉장히 방대하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에 넣고 각각의 그림을 좀 설명해 달라 그러면은 과학 논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거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방 식사를 한 이틀 정도만 하더라도 장내 세균의 변화가 확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로 대장보다는 이제 소장에 있는 장내 세균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사람에서는 이제 소장에 있는 장내 세균을 연구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소장엔 내시경이 안 들어가니까 소장에 있는 장내 세균을 연구하는 게 제한이 있는데, 이 쥐 실험에서는 이제 소장까지 이렇게 쥐를 죽여가지고 연구를 하면 되니까 소장에 있는 장내 세균들을 연구를 많이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대부분 소장에서 다 소화 흡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음식물에 따라서 소장에 있는 장내 세균의 변화가 이제 급격하게 일어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거를 센스하는 게 ILC3라는 그런 면역 세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쥐 실험이지만 사람에서도 뭐 비슷하게 일어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우리가 매일매일 먹을 때마다 좀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혈당만 본다 그러면 고지방 식사가 불리하지가 않은데, 고지방 식사를 많이 하다 보면 소장에 사는 이런 장내 세균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우리 몸에도 영향을 주고, 무엇보다 이제 세는장 증후군이라는 거, 장벽이 이렇게 튼튼하게 타이트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고지방 식사가 이제 그걸 헐겁게 할 수 있다는 게 어제 실험에도 나왔고 오늘 실험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지방을 좀 많이 먹으면 새는 게 많아가지고 그 다음날 조금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은 거를 바로바로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새는 장을 통해서 밖에 있는 독소들이 막 들어오니까 피부 같은 것도 좀 거칠어지고, 우리 몸에서 이제 면역 세포들이 과도하게 이제 반응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역시 음식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고, 섬유질만 먹어서는 이제 칼로리가
유지가 잘 안 되거든요. 배부른 건 어떻게 유지가 되는데 칼로리가 유지가 안 돼서 이제 칼로리를 섭취를 하려면은 나머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드셔야 되는데 이제 탄수화물은 좀 혈당 때문에 걱정이 되고 지방은 또 세는장 때문에 걱정이 되고 참 먹을 게 어떻게 보면 없습니다. 예, 단백질이라는 게 이제 먹으려 그러면 지방이 항상 같이 따라오거든요. 콩을 먹어도 그렇고 뭐 우유를 먹어도 그렇고 고기를 먹어도 그렇고 단백질하고 지방을 이렇게 따로따로 먹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방 중에서 이런 unsaturated fat,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 이런 것들을 좀 즐겨 먹고 되도록이면 이제 탄수화물이고 지방이고 단백질이고 저는 많이 안 먹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을 하고 있는데 섬유질만 충분히 먹어도 장내 세균이 그걸 어느 정도 영양소로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쇼체인 패티 애시드라든지 뭐 폴리아민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바꿔주게 되면 그게 우리 몸에 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영양소로 쓰이기 때문에요. 너무 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고 칼로리 맞춰서 충분히 먹어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괜찮은 것 같고, 네, 이번 휴가 기간에는 되도록 좀 단식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단식을 하더라도 생으로 굶고 물만 먹을 수는 없고 우리 그 장내 세균들은 하루만 굶어도 다 죽기 때문에 장내 세균밥은 잘 줘가면서 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상당히 줄여서 한번 지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